모시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 선정 5편 자본주의를 제도정하자. 그리고 자본주의 속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그 위계와 그 노동을 중심으로 짜진 질서를 좀 나름대로 제시해 본다고 선정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5편의 시를 유심히 읽고 생각해 보면 이 자본주의가 노동을 어떻게 착취하고 있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근데 거기 시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뭐 한편한 편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총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지금 저기 종탑에 보면은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 밑에 이제 두 분이 싸우고 계시는데 우리 노동계권 십자가를 그냥을 치고 있는 격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노동계급이 없이는 절대로 세상이 유지되지가 않아요. 어떠한 여한 다른 계급이 없는 사회는 가능합니다. 자, 사물이 생겨날 때 가장 필요한 것, 필연적인 것이 먼저 나타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자연이 있고 자연 속에서 인간이 나타났을 때 해야 했던 것, 그리고 자연을 인간의 성에 닿게 만들 강화하는 노동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노동이면 필연적인 것이고 인간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이 세계, 이 세상은 소식자가 유죄 없는 세상이 아니고 먹히는 자, 우리 노동자들처럼 이렇게 먹히는 자, 우리 인간 세계뿐만 아니라 자연 생태계로 보면은 식물이나 미생물 이렇게 먹히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노동 현악 사중주. 베토벤이 현악 사중주에서 불협 화음을 마음껏 꺼려되어 들린 것은 일종의 놀이이다. 노동을 놀이로 만드는 일은 간단하다. 실수를 하면 되는 것이다. 치수도 각도 다 틀리게 시간과 공간과 희롱하면서 잘못 자른 것은 다시 붙일 수 있고 붙인 것은 다시 잘 수가 있으니 실수는 성공보다 즐기기에 좋은 것이다. 실패란 옳게 된 것이라 할지라도 의도대로 되지 않은 것이다. 예술의 완성은 의도와는 상관이 없다. 이것이 우리가 예술에 몰두하는 이유이다. 노동은 것이 실수라는 것을 알게 되면 즐길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견습공한테 시켜놓고 보면 좋다. 뭐든 실수와 실패를 통하여 배운다. 안다는 것은 이렇게 재미없고 위험하다. 사실 예술이란 형상을 다루는 것으로 시종일관하는 시행착오이다. 예술은 허구이기 때문에 실수와 실패를 즐길 수 있으나 노동은 진리원인 실체를 다루기 때문에 실수와 실패가 용납되지 못한다. 인간이 노동에 몰두하지 못하는 이유이다. 요즘 뭐 약간 상황이 안 좋습니다. 코로나도 또 현장도 그런데 요즘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지 근황부터 잠깐 먼저 좀 해주시고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원래 건달에서 부르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달로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건달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에서는 건달로 살자. 이게 제일 원칙. 통역해야 돼. 건달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최종철 씨. 아니 먹고 사는 거야. 뭐 세비족도 있고 뭐 세금도 있고 뭐 얼마 있잖아. 네, 그런 것은 자본주의가 낳은 거고 또 우리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노동자가 낳은 거거든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마르크스가 공식화했다시피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에 대한 착취와 운이다. 결과와 운이다. 그러니까 노동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 뭐야 건달로 살아야지 뭐 어떻게 합니까? 예, 뭐 건달로 사는 것도 하나의 삶의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건달의 철학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바로 옆에는 30일째 안 먹고 있잖아요. 있는데 노동자는 도태시켜도 됩니다. 왜? 기계로 대체할 수가 있으니까. 노동자가 없으면 기계로 대체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자본주의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력을 대우할 필요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아마 서정천 시인의 시를 따라 읽어오신 분들은 그 지금 하신 말씀의 그 핵심 주제가 뭔지는 알 것 같고요. 예, 그럼 이제 오늘 어떤 시를 준비해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시집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시집에 있는 시를 한 편 읽으실 것 같은데 잠깐 시집 제목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인생은 짧고 기계는 영원하다. 네, 인생을 짧고 기계는 영원한 겁니다. 예, 그런 아마 읽으실 시도 네. 이런 모토와 연결되는 시 같은데 한번 어떤 시인지 직접 낭송하는 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또 어떤 시인지 시집을 또 찾고 계십니다. 예. 이게 그 망가니즘이라는 건데요. 망간 식료청정을 하면은 망간 중독을 당하게 되거든요. 망가니즘. 자, 이건 아주 처음부터 논리로 몰고 간 시입니다. 자, 경찰들이 많은데 제가 읽는 이 시의 밑바탕까지 논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경찰로 사기에 있겠는가? 제가 참고로 중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시인입니다. 이 중학교 졸업자가 쓴 그 시를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청와대를 정말 잘 읽는가? 망가니즘. 휴머니즘과 리얼리즘을 우리는 통과했다. 이제 인류는 망가니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적어도 망간주의는 진리에 중독되는 것보다 희망에 기만한다는 것보다는 더 좋을 것이다. 알코올에 중독당하는 것보다는 더 훌륭하다. 기업경제 와이어에 다량 허무된 망간이 녹으면서 내 호흡을 타고 들어온다. 내 살속의 탄소와 철분과 섞인다. 그게 내 몸의 인장 강도를 높인다고 한다. 강체는 어떻게 단련되는가? 난 가정을 위해 전업도 체라도 특권도 마다하지 않는다. 나 어떻게는 서서히 망간에 설득당한다. 나는 망간이 시대이다. 나는 망가니즘을 선언한다. 나의 살이 고무처럼 단단해지며 나의 살은 썩지 않는다. 자본이 승리하는 곳마다 나는 찬양될 것이다. 수많은 망가니즘보다 탄생하리라. 인류 미래는 망가니즘이다. 이 망간 중독에 걸리면은 사람의 살이 말씀이죠. 고무처럼 단단해진대요. 그래 빨리 섞기가 안 됩니다. 기업청접을 닫힌 공간에서 오래 가는 망간 중독이 돼요. 네, 그래가지고 인장 강도를 높여서 망간을 섞일 건데, 이 망간 중독이 그러니까 국내에서 한 4번 정도 사례가 보고됐다고 그래요. 네, 그런 것입니다. 함께 드릴까요? 예, 보니까 가만 놔두면 시집 한 권은 다 읽으실 것 같아요. 아니, 1시간 걸려요, 1시간. 안녕하세요. 문학주간 작가 스테이지 신동엽 학회에서 신동엽 별들과의 대화라는 제목으로 오늘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6분의 아주 귀한 선생님들을 모시고 신동엽이 또 영향을 주고받은 어떤 문학가들, 사상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천 시인님께서 신동엽과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제목으로 도저히 예상이 되지 않는 발표를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네, 최종철 선생님께서는 시인이시면서 또 신동엽 문학상을 수상하신 분이시기도 하셔서 신동엽 시인에 대한 또 마음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이제 생각하니까 신동엽과 비치교선을 매치시켜 보니까 깨닫는 게 인간 자아에 대한 회의가 부정이다. 거기서부터 시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신동엽의 시에는 인간의 자아를 부정하는 구절이 너무나 많죠. 근데 신동엽도 시에서 보면 누누이 그 자아를 부정하거든요. 그 일부 행진의 시를 보면 이렇게 됐어요. 욕망들이 걸어간다. 무섭소 없던 욕망들이 걸어들어간다. 뭉클뭉클 흔적거리며 무거운 욕망은 유갈이 걸어들어간다. 일찍이 인류 유일한 것이었던 부귀 덩어리들이 부귀 덩이답게 욕망을 하며 분자운동처럼 괴로워들 한다. 그 이상의 어떤 시범은 그 외로된 사업에 골머리 가지고 있다고 그런 구절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이 시를 가만히 읽어보면 상당히 구역질나는 리듬을 해요. 리듬이 아주 재밌어요. 그리고 이 시를 보면 인간에 대한 멸시와 조롱, 해약, 풍자가 아주 잘 번복이 되어 있는 시입니다. 인간이 어떤 면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해야 합니까? 바로 그렇게 그냥 더 출세하고 성공하겠다고 시무를 치면서 사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을 아주 불쌍하게 보고 있는 거죠. 신동엽이. 이게 알고 보면 인간의 자아를 부정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거기서 피팅슈과 신동엽이 너무나 정확하게 만나고 있어요. 신동엽의 우리가 지금까지 그 신동엽의 그 시를 읽고서 인간 자아에 대한 부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언한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저게 최초로 발언한 것 같은데 이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모든 시 일반에 적용할 수 있는 말이 아니냐. 그래서 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이렇게 그 자연처럼 조화롭고 아름다울 수 없는 그런 그 영혼을 노래하는 게 시 아닙니까? 그 우리가 자연처럼 영혼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없다는 것은 인간이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것이 자아에 대한 성찰이다. 자아에 대한 성찰을 이렇게 보는데 제가 비트겐슈란의 논리철학 농구를 연구하면서 무지하게 분석 차이를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분석 철학과 논리 러셀이나 그쪽에 그런 사람들 책 읽다 보면 시를 비우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러셀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인이 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할 때 그것은 꽃에 대해서 말하는 게 전혀 아니다. 그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이 느끼는 말을 말하는 것이니까. 이건 뭐냐면 T.S. 엘리트가 그 전통과 대비되는 의미나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걸 보면 그래서 시는 개성으로부터 도피다. 객관적인 상관물이 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건 개성으로 도피가 아니라 오히려 개성 자체라는 얘기예요. 없지 않은 것다는 표현 자체가 이렇게 비우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논박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죠. 왜? 그건 자성찰이다. 좋지 아름답다고 하는 그 뒷면에 무엇인가 말이 숨겨져 있는데 그 숨겨져 있는 말이 무엇이겠는가? 그런가? 우리 인간은 저렇게 아름답 수가 없구나 하는 자아에 대한 성찰, 마찬가지. 신동엽은 줄곧 이런 영혼을 얘기한 거죠. 그리고 신동엽의 그 시와 사물리고는 굉장히 논리성이 많습니다. 아주 논리적 논리적으로 세계를 보는 게 아주 밝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읽고 유중호 선생님이 뭐 이렇게 그냥 뒤를 돌아온 셋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옳지 않은 말인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신동엽 씨를 좀 다시 다른 시각에서 읽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 금강이나 강 이런 시편을 통해서 그 얘기하고 있는 시인이 우리가 인간이 살아볼 수 없는 역사, 우리가 살아온 역사의 배변의 역사 그런 것을 생각하고 쓴 시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이 승리한 자들의 기록이라면은 패배한 자들의 기록을 하고자 한 거예요. 그게 패배한 자들의 기록을 한번 말해야겠다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승리한 자는 패배한 자가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거든요. 응?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본다면은 신동엽 씨 그 강의나 누군가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거는 시로서 얘기할 수 있는, 포착할 수 있는 가장 예리하고 가장 의미 있는 주제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신동엽 문학상을 타십니다마는 저 자신이 생각하기를 제가 가장 신동엽 시인에 근접하는 시인이 아닌가. 더 이상은 생각하고 했는데 사실 신동엽 시를 새롭게 읽어야 되겠다. 하여튼 신동엽 시를 지금부터 좀 제대로 읽어보자. 여기 저 비평 위원장 우리 저 선생님과 말하시는데 수고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짧게 했어. 신동엽 알겠습니다.